언니, 혹시 이런 적 있어?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오늘 회의에서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야. 별로 이상한 말도 아니었는데. 근데 자꾸 그 장면이 재생되는 거지. 그 사람 표정이 어땠더라? 내가 너무 튀었나?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러다 보면 어느새 30분이 지나 있어. 혼자 방에서 아무도 없는데. 또 이런 적은? 카페에서 노트북 열고 작업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는데 괜히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것 같아서 가방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잠깐 생각하는 거. 실제로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은데 누군가가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혼자 있을 때도 쉬고 있을 때도 심지어 취미를 즐길 때도 사라지지 않는 그 시선. 나는 양양쌤이고 오늘 언니 이야기 들어볼게. 사연 하나 읽어볼게. 쌤, 저 요즘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회사에서 회의할 때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근데 막상 말하려고 하면 목이 딱 막혀요. 이 말이 바보같이 들리면 어쩌지? 팀장님이 별로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0.5초 만에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말을 삼키고 회의가 끝나면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혼자 후회해요. 아, 그때 그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점심시간에 잠깐 쉬면서 유튜브 보고 있으면 갑자기 팀장님이 지나가실까봐 화면을 확 닫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집에 와서도 편하게 쉬어야 하는데 뭔가 생산적인 걸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책을 읽으면서도 이게 의미 있는 건가? 영상을 보면서도 시간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끼어들어요. 연애도 그래요. 남자친구 앞에서 저는 항상 좀 더 괜찮은 사람이어야 할 것 같아요. 피곤하다는 말도 잘 못하겠고, 짜증나는 날도 티내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확 터지는 거예요. 그때 남자친구가 왜 갑자기 그러냐고 하면 저도 설명을 못하겠어요.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거든요. 제일 이상한 건 혼자 있을 때도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머릿속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계속 평가하는 사람이. 쌤, 저 진짜 이상한 거 맞죠? 언니,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잠깐 멈췄어. 이상한 거 아니야, 진짜로. 근데 나는 그 마지막 문장이 제일 마음에 걸렸어. 혼자 있을 때도 편하지 않다는 거. 사람들이 보통 타인의 시선이 불편하다고 하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불안한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언니는 혼자 있는 방에서도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잖아. 그게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나는 알 것 같아.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하는 거잖아. 집에 왔는데 집에 온 게 아닌 거잖아. 몸은 혼자인데 마음은 계속 무대 위에 서 있는 거잖아. 주변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야. 그냥 자신감 가지면 되잖아. 남 신경 쓰지 마. 너 왜 그렇게 예민해? 근데 그 말이 전혀 도움이 안 됐을 거야. 당연하지. 왜냐면 언니가 겪고 있는 건 단순히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거든. 그리고 의지로 끌 수 있는 스위치 같은 것도 아니거든.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한참 전에 뭔가 실수를 하고 나서 그날 밤 내내 그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린 적이 있었어. 분명히 작은 일이었는데. 근데 머릿속에서 그게 엄청 큰 사건처럼 계속 재생되는 거야. 아무도 기억하지도 않을 그 순간이. 그때 나도 왜 나는 이러지? 싶었거든. 그래서 언니 사연이 더 마음에 닿았나 봐. 있잖아. 사실 언니가 느끼는 그 감각의 이름이 있어. 내재화된 타자의 시선이라고 해. 말이 좀 어렵지. 쉽게 말하면 원래는 바깥에 있던 누군가의 시선이 어느 순간부터 내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거야. 그래서 실제로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그 관찰자가 계속 나를 평가하는 거지. 이 이야기를 제일 잘 설명한 사람이 있어. 미셸 푸코라는 프랑스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아주 흥미로운 감옥 구조를 분석했어. 파놉티콘이라는 건데 19세기에 설계된 원형 감옥이야. 중앙에 탑이 하나 있고 그 주변을 원형으로 독방들이 둘러싸고 있어. 중앙 탑에 있는 관리자는 모든 독방을 다 볼 수 있어. 근데 수감자들은 관리자가 지금 자신을 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 푸코가 이 구조에서 발견한 게 뭔지 알아? 수감자들이 결국 스스로 자신을 감시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누가 보고 있는지 모르니까 항상 보이고 있다고 가정하고 행동하는 거지. 실제로 탑이 비어 있어도 상관없어. 이미 감시자가 그들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언니, 이게 언니 이야기랑 너무 닮지 않았어? 팀장님이 실제로 지나가지 않았는데 화면을 닫은 것. 혼자 방에 있는데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것. 언니 안에도 그 탑이 생긴 거야. 언제부터인가. 그리고 그 탑 안에 있는 관찰자가 하루 종일 언니를 보고 있는 거야. 실제로는 아무도 없는데? 그럼 그 탑은 언제 언니 안에 들어온 걸까? 뇌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 너무 어렵게 말하지 않을게. 인간의 뇌는 사회적 거절을 신체적 통증이랑 거의 같은 수준의 위협으로 느껴. 진짜야. 누군가한테 눈총을 받거나 무리해서 배제되거나 내 의견이 무시당할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영역이 실제로 몸이 아플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랑 겹쳐. 그러니까 언니가 회의에서 말할까 말까 망설이면서 느끼는 그 두려움은 단순한 심리적 불안이 아니라 뇌가 실제 위협을 감지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왜 이렇게 됐냐면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해야 해. 우리 조상들이 무리지어 살던 시절에 무리에서 쫓겨나는 건 죽음을 의미했어. 그래서 뇌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승인을 구하고 배척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생존 전략이었거든. 그 본능이 지금도 우리 뇌 안에 남아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지금은 상사가 내 의견을 별로라고 해도 죽지 않잖아. 친구가 내 SNS 게시물에 반응 안 해도 죽지 않아. 근데 뇌는 여전히 그때의 알람을 울리는 거야. 실제 위협이 아닌데도. 그리고 여기에 어린 시절 경험이 더해지면 이게 훨씬 강해져.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컷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 아이가 자라면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반응받을 때, 그러니까 실수해도 괜찮고, 약해도 괜찮고, 이상한 감정을 느껴도 괜찮다는 걸 경험할 때, 아이는 자기 안에 진짜 자신을 키워나가. 근데 만약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만 사랑받는다고 느끼면, 그러니까 잘해야만, 착해야만, 조용해야만 인정받는다고 배우면 아이는 자신을 숨기는 법을 익히게 돼. 그게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지는 거야. 언니가 남자친구 앞에서 피곤하다는 말도 못하고 짜증나는 날도 티를 못 내는 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야. 언니 안에 아주 오래전부터 자리 잡은 패턴이 있는 거야. 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배운 어떤 기억이. 잠깐, 이거 중요해. 언니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했잖아. 이제 조금 알 것 같지 않아? 이건 언니가 이상해서가 아니야. 언니의 뇌가 언니의 경험이 만들어낸 거야. 언니를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전략이 지금 언니를 가두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있잖아. 이게 언니 사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야. 혹시 SNS에 뭔가 올렸다가 몇 분 후에 지운 적 있어? 올릴 때는 괜찮았는데 올리고 나서 5분, 10분, 20분 지나면서 점점 불안해지는 거. 누가 이걸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 그러다가 결국 지우는 거. 실제로 아무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것도 같은 거야. 내 안에 관찰자가 작동하는 거야. 또 이런 건? 친구 모임에서 재미있는 말이 떠올랐는데 혼자 속으로 이게 너무 튀지 않을까? 다들 웃어줄까 생각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거.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이 비슷한 말을 해서 모두가 웃을 때 묘하게 씁쓸한 그 기분. 하기 싫은 약속인데 거절 못하는 것도 싫다고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결국 수락하고 약속 날까지 내내 무거운 것도. 이게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야. 내 안에 관찰자가 항상 나를 평가하고 있으니까 모든 선택에서 그 관찰자의 기준을 먼저 통과해야 하는 거야. 친구가 많은데 외롭다는 느낌. 혹시 알아? 모임에 자주 나가고 연락도 오고 가는데 어딘가 깊이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왜냐면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래. 항상 괜찮은 나, 재미있는 나, 문제없는 나만 보여주니까. 그러면 상대방도 진짜 나를 만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많이 만났는데도 외로운 거야. 근데 있잖아.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어. 언니 안에 있는 그 관찰자. 그게 사실 언니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봐. 그 관찰자가 하는 말들. 이 말 해도 될까?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이게 다 뭘 하려는 거야? 언니가 다치지 않게 하려는 거잖아. 거절당하지 않게, 실수하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어린 시절에 그 관찰자가 만들어질 때 그건 진짜 언니를 위한 전략이었을 거야. 그때 환경에서는 그렇게 해야 안전했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했고 눈치를 봐야 했고 완벽해야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언니는 그때의 언니가 아니잖아. 지금 언니는 그때보다 훨씬 많은 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관찰자가 아직 그걸 모르는 거야. 아직도 언니가 그 어린 환경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경보를 울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관찰자를 미워할 필요는 없어. 근데 이제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 고마워. 근데 이제 나는 괜찮아. 지금은 그렇게까지 조심하지 않아도 돼. 그 거리감, 그 약간의 여유가 생기는 게 변화의 시작이야. 그럼 실제로 뭘 해볼 수 있을까? 나는 오늘 언니한테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어. 왜냐면 너무 많이 알려주면 오히려 그것들을 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충분히 달라지거든. 이거야.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전에 딱 한 번만 거리를 두는 거. 예를 들어볼게. 언니, 사연에서 회의 이야기 있잖아. 의견이 떠올랐는데 이 말 하면 바보같이 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확 올라오는 그 순간. 그때 보통은 그 생각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래서 말을 삼키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 생각이 올라왔을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지금 바보같이 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떠올랐네. 딱 이것만. 이 생각이 진짜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생각이 지금 떠올랐다는 걸 알아채는 거야.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 우리는 보통 생각이 떠오르면 그게 곧 나야. 이게 사실이야. 라고 자동으로 받아들이거든. 근데 그 생각을 떠올랐네 라고 알아채는 순간 그 생각이랑 나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생겨. 그 틈에서 선택이 가능해지는 거야. 마음챙김 기반 심리치료에서 이걸 인지적 탈융합이라고 불러. 어려운 말이지만 핵심은 간단해.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나는 그 생각을 관찰하는 사람이야. 그 생각이 곧 나는 아니야. 처음에는 어색할 거야. 나도 처음에 이거 해봤을 때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 싶었거든. 근데 신기하게 이게 반복되면 그 자동으로 올라오는 생각들이 조금씩 힘을 잃어. 왜냐하면 뇌가 학습하거든. 이 생각이 올라와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한 가지 더. 이건 선택이야. 이 생각이 올라왔을 때 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선택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선택이 되는 거야.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커. 그리고 있잖아. 이걸 안다고 당장 내일부터 회의에서 자유롭게 말하게 되는 건 아니야.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뇌는 그렇게 빠르게 바뀌지 않아. 근데 이 작은 알아채기를 하루에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그 관찰자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지는 날이 와. 그게 쌓이는 거야. 언니, 마지막으로 이 말 하고 싶어. 언니가 사연 마지막에 이렇게 썼잖아. 저 진짜 이상한 거 맞죠? 아니야. 언니는 이상한 게 아니야. 언니는 아주 오랫동안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온 사람이야. 그 방법이 지금 언니를 조금 힘들게 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리고 언니가 이 사연을 쓴 것 자체가 이미 뭔가 달라지고 싶다는 마음이잖아. 그 마음이 있으면 돼. 거기서 시작하면 돼.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압축하면 이거야. 내 안의 관찰자는 나를 감시하러 온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제 나는 그 관찰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고마워. 근데 이제 나는 괜찮아. 오늘 딱 한 번만 해봐. 어떤 생각이 올라왔을 때 이 생각이 지금 떠올랐네. 라고 속으로 한 번만 알아채는 거. 그것만.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 눌러줘.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가 더 있으면 댓글에 남겨줘. 언니, 이야기 항상 기다리고 있어. 냥냥.